이강인이 나가면 마요르카는 바로 강등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마요르카가 절대 떠나보낼 수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협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강인 선수의 커리어 내내 이번 시즌은 아예 다른 선수가 됐다.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국가대표팀도 못 뽑혔었잖아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을 왜 안 뽑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안 뽑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처음 주목을 받았던 게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 킥력, 공격을 만들어가는 능력이었잖아요. 현대 축구로 오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볼만 잘 차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뛰면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수비도 가담해야 되고 전방 압박도 해야 되고 이런 능력이 이제 필수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옛날에 지단, 리켈메 이런 진짜 압도적인 화려한 플레이메이커보다는 이제 최근에 들어선 데브라이너, 다비드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처럼 많이 뛰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가 현대 축구에 적합하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늘 양날의 검이다 라고 불렸던 이유가 약간 그 지단과였죠. 플레이메이킹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경기 전체에 이강인 선수를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프로 무대에 와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걸 당연히 느꼈을 테고 여름 프리시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단 몇 개월 만에 바로 현대적인 미드필더로 변했어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예 다른 선수, 유럽 빅클럽에 가서도 곧바로 먹힐 만한 선수가 됐다. 이강인 선수가 원래 골 소유 능력은 좋고 창의적인 플레이는 원래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여기에 플러스 활동량, 부지런함, 수비가담, 오프 더블 플레이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벤투 감독도 이번에 월드컵 준비하면서 8월 달에 이강인이 바로 잘해버리니까 9월 달에 바로 뽑았죠. 바로 현대적인 미드필더가 되어버리니까 이 선수의 능력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볼을 가졌을 때 압도적인 창의성, 여기에 더해서 팀 플레이에도 어울리는 선수가 돼버렸다. 다비드 실바, 모드리치, 브루노 페르난데스, 데브라이너 현대 축구에서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공격형 미드필더 있죠?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선수들 그런 스타일이 됐다.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애초에 강등권에 있을 만한 스쿼드, 퀄리티의 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그에서 10위거든요. 이게 되게 기적적인 순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맡거든요. 그래서 독박축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좋은 건 뭐냐면 보통 독박축구라고 하면 공격할 때 이강인밖에 안 보여 이런 건데 이강인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잘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요르카는 어쨌든 수비 축구를 해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되면 기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뛰는 위치가 5-4-1에서 측면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아기레 감독이 측면 미드필더가 가장 수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뛰는 위치가 가장 수비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측면이지만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처럼 들어와서 중원 싸움도 해야 되고 측면으로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면 측면으로도 가야 되고 2인분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핵심 선수로 쓰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역할에서도 핵심이 되는 선수고 플러스 공격으로 나갈 때는 당연하게도 이강인 선수를 거쳐가면 이 마요르카가 공격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상황에서도 핵심이 되는 선수고 공수양면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 축구하다가 공격할 때는 이강인 크로스, 무리키 머리. 그래서 마요르카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절대 이강인 못 보낸다 라고 했던 게 이강인이 나가면 마요르카는 바로 강등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마요르카도 절실했던 거죠.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SNS에서 마요르카를 자신의 프로필에서 삭제를 했고 팔로우 했던 것을 취소했어요. 보통 선수들이 불만이 있을 때 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기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애초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겨울 이적 시장에 좋은 팀들이 이강인 선수한테 제안을 했는데 마요르카가 절대 떠나보낼 수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아니 이게 떠나보내지 않더라도 협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왜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 이강인 선수에게 제안을 했던 팀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리가 우승 경쟁을 하는 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권 팀들이 이강인 선수한테 제안을 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클럽에서 제안을 했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 못 가다 보니까 협상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불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한 거죠. 마요르카에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이강인을 지금 떠나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애초에 이 바이아웃 조항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지금 알려진 게 이제 1,700만 유로 정도고 뭐 유동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유동적이라는 건 바이아웃을 발동할 수 있는 시기가 한 달 내내가 아니라 이적 시장이 시작하고 10일 정도다. 기간에 대한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적료가 바이아웃이 시즌이 거듭될수록 높아진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저 바이아웃에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팀은 없었다 라는 거죠.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에 이적설 났던 팀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추하는 팀인데 거기서 뛸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그리즈만이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플레이메이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왼발을 써요. 이강인 선수하고 딱 겹쳐요. 그리즈만보다 잘하지 않는 이상은 주전으로 뛰기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브라이튼이라던가 뉴캐슬이라던가 아스톤 빌라 요 정도 클럽에 갔을 때는 주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빅식스라고 했을 때도 맨시티나 이런 팀들에서는 주전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리버풀이라던가 충분히 뛸 만한 여지가 있다. 첼시나 뭐 리버풀 지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쪽 부족하고 그쪽에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상 이강인이라는 이 젊은 선수가 갔을 때 주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했던 팀들이 있긴 있죠.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을 쓰는데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여러 스카우터들이 보고 여러 코치진이 고민을 했을 때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한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리그를 타는 선수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프리미어리그는 되게 스피드가 빠르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방 압박도 누구나 해야 되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는 안 맞겠구나 그랬는데 이번 시즌 보여주는 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가건 라리가에 남든 뭐 다른 제3의 리그를 가든 어떤 리그를 가도 사실은 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마요르카에 남는 게 옳은 선택이었냐 이번 시즌에, 이걸 생각하면 저는 마요르카의 이번 시즌까지는 남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요르카가 뭐 답답한 축구라고 하지만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잘 써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이강인의 독박 축구다라고 하지만 그 뜻은 반대로 말하면 이강인이 빛나는 축구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공수양면으로 마요르카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요르카가 사실 누가 봐도 마요르카의 핵심 선수는 이강인이거든요. 근데 마요르카가 강등권이 아니라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뜻은 이강인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강등권에 있는 팀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즌에 마요르카가 강등권이 아니라 중위권에서 만약에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한 결과물이 하나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팀들이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구나를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나면 더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물론 겨울 이적 시장에 더 빅클럽으로 이적했으면 좋은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이 주전으로 뛰는 첫 시즌이고 한 시즌을 뛰면서 자신이 이번 시즌에 어떤 결과물을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여름 이적 시장에는 지금 이적설이 났던 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팀들이 이강인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갈 가능성이 다음 시즌은 높아졌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런 이제 대회에서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태고, 그것도 이제 유럽 팀들이 영입할 때 고려를 많이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토트넘으로 올 때 토트넘이 배려를 많이 해줬죠. 아시안 게임 나가고 해라, 군 면제 받아와라, 이렇게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팀들도 그런 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일 거예요. 이강인 선수도 아무래도 군 문제라는 게 되게 큰 부분이다 보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일단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꼭 필요하겠죠, 이강인 선수한테는. 오늘도 이렇게 보다 채널에서 불러주셔서 좋은 축구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보다 채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같이 찍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영상이 나갈 때마다 유익한 영상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